저는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소위 예측 능력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얘기한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은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좀 긴장은 됐는데 괜찮았습니다. 전 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면서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먼저 백신 관련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김경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은 언제 백신 접종 대상입니까? 저는 이제 날짜 2개.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져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3월 중순에 맞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네네. 지금 이제 의료진은 좀 먼저 맞게 돼 있죠. 일단은 방문 접종이 가능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 접종 센터에서 예. 맞게 되고 일단은 그 파이자 백신으로 예. 이제 맞게 돼 있고요. 예. 일단 각 기관별로 맞을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가능한 날짜들을 예. 2개 정도 받아서 날짜를 배분해서 이제 날짜를 시간하고 이제 정해주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통보를 받았고 최종 통보 이제 질병청에서 문자로 다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질병관리청이 정한 이 접종 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관건은 사실은 이제 백신 물량을 빨리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은 사실은 순서에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한정된 백신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대로 좀 우선 접종 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목표는 이제 좀 치명률 또 위중증으로 빠지시는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신 데다가 또 집단으로 모여서 밀폐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 하시기 때문에 간병인이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간병인을 통한 접촉으로 인한 예.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이제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양병원 그런 시설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가 아무래도 이제 종사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종사자분들을 또 접종하는 것이 이번에 합리적이고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접종을 하고 나면 30분 정도는 그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이제 좀 보면서 상황을 그렇습니다. 한번 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인가요? 네, 그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만약에 나타난다면? 네, 일단은 빈도는 굉장히 드뭅니다. 10만 명 중에 1명. 10만 명에 한 명? 네, 또 모더나 같은 경우 40만 명 중에 1명꼴로 예. 미국에서 접종해봤더니 그런 걸로 나타난다 해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제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은 이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백신을 맞고 나서 수분 내로 갑자기 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고 또 눈이나 입술 같은 혈관이 부으면서 특히 이제 기도 점막이 붓게 되면은 호흡하실 때 굉장히 답답하고 목소리가 신소리가 난다든지 또 이렇게 혈관이 부으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또 맥박수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저혈압 때문에 쇼크가 오신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생명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특성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특히 뭐 벌에 쏘였다든지 특정 음식에 노출됐을 때 심한 알레르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펜 모양의 에피네프린을 이제 스스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응급처치로 놓기도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백신 접종 맞으시는 기관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또 기도를 확보하면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예. 또 이제 근처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셔서 한 4시간 정도 잘 관찰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아나필락시스가 몇 번 보고가 됐는데 예. 다 응급처치를 잘 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고 생긴다고 해도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와도 아주 위험한 상태로 꼭 가라는 법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접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딱히 누가 1호 접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 한 명씩 다 처음 맞은 사람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접종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내용 잠깐 한번 보시죠.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을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안 아프게 나주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에 누구나 다 아프죠. 이번 좀 그때마다 접종이 나요. 하겠습니다. 약간 따끔하세요. 선생님은 문지르지 마시고 약 1분만 꾹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 9시 전국에서 일제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코박스 화이자 백신 첫 물량 11만 7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일 아침부터 곧바로 첫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접종을 받으시는 국민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첫 접종 대상이신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들 거의 대부분이 접종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매우 가볍습니다.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11월까지 반드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국 1호 접종자 각 지역에서 다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첫 접종 대상자가 됐고요. 충남에서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이었습니다. 보훈요양원장, 또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주로 요양병원에 계시던 병원장, 간호사, 환자 이런 분들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됐어요. 교수님, 특히 이제 오늘 맞으신 분들은 다 65세 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놓고 네. 확실하게 좀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접종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맞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후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효과도 있는 것으로 예. 밝혀져 있는데 결정적인 물증이라 그럴까요? 아주 딱딱한 근거 자료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65세가 맞는 걸로 예. 이제 보류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맞는다고 해서 위험한 거는 아니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효과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낮게 나온다는 증거도 없는데 예, 효과가 좋다는 그 결정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잠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 것이고 예. 아마 효과가 좋다는 것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0만 명 이상 특히 고령의 어르신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미 했고 예. 또 계속 맞고 있고 또 계속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자료가 정리되면 이제 65세 이상에서도 질병청에서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3월 23일 날 종료되는 연구가 있는데 그게 나오면 아마 이제 미국 FDA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얼마 뒤에 또 한 번 맞게 됩니까? 지금은 8주에서 12주 후에 8주에서 12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차 접종을 다 해야지 이제 효과가 있겠고요.
이제 실험 단계에선 4주에서도 해보고 8주에서도 해보고 12주에서도 해봤는데 예. 8주에서 12주 사이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다. 물론 이제 4주 후에 맞아도 효과가 있는데 예. 그래서 2차 접종까지 다 해야 되고 그 기간은 8주에서 12주 사이에 이후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8주에서 12주면 이제 2달에서 석 달 맞습니다. 뒤에 또 한 번 맞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한 번 접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효과가 생기고 한 번 더 맞으면 90% 이상 효과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데요. 아.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 한 번만 좀 접종하고 2차 접종을 좀 나중에 접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100명에게 맞추지 못하고 1, 2차 분까지 해서 50명에게만 맞추고 100개 중에서 50개는 8주에서 12주 뒤를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개가 있을 때 이제 50명밖에 못 맞추는데 만약에 조금 더 나중에 맞거나 또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은 한꺼번에 좀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나온 연구 데이터는 일단 같은 접종으로 2번 간격을 맞춰서 맞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백신으로 8주에서 12주 후에 한 번 더 접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번 맞으면 항체가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알 수는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예. 항체가를 측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항체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 또 항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거랑은 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항체가 생기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염의 예방 효과가 있거나 걸려도 약하게 걸리고 보다 짧게 앓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도 좀 적게 퍼뜨리겠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최대의 항체가를 높일 수 있도록 2번 접종을 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나은 경우라든지 또는 무증상으로 왔다 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항체가 생긴 경우에도 백신 맞아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럼 백신 맞으셔도 맞는 게 되고요. 좋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맞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한번 감염을 앓으신 분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자연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예방 접종을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효율이 떨어져서 예. 일단 감염되셨던 분이라도 충분히 자기 순서가 되면 맞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감염되고 나서 아직 격리 해제되기 전에 좀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접촉자로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자가격리가 해제된 다음에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화이자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됩니까? 화이자 백신도 21일 간격으로 2번을 맞으셔야 되는데 아. 좀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1, 2주 정도 예. 늦춰서 맞춰도 그러니까 5주에서 6주 후에 맞으셔도 괜찮은데 예. 가급적이면 21일 후에 2차 접종을 맞으시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것도 2번 맞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얀센 백신이 얀센. 네, 그것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 되겠고 냉장 유통이 가능하고 현재로서 한 번만 맞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 FDA라든지 유럽 질병청에 의약품청에 이제 승인 허가를 신청 중에 있고 곧 예. 승인이 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얀센에서도 혹시 이것도 2번 맞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한 번만 맞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장점은 있는데 다만 지금 백신을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할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이것이 승인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고 또 한 번만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백신 맞으면 무슨 확인증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2번 다 맞으면 이 사람은 2번 다 맞았다는 무슨 그린카드 같은 거 주기로 돼 있습니까? 그린카드라보다 이제 증명서를 예. 받게 되는데요. 이제 확인서는 이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하셔야 되니까 1차 때 뭐 맞았더라 이렇게 좀 언제 맞았더라 헷갈리실 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접종을 맞았다는 확인서를 1차를 맞게 되면 이제 받으시게 되고 최종 2차까지 마치게 되시면 이제 증명서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1호 접종 대통령이 맞아라 마라 뭐 이런 것 가지고 정치권 좀 논란이 있었지요. 정치권 반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외부 전문가들의 3중 자문을 기반으로 전문성, 투명성,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의 백신 접종이 곧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연대의 실천이자 희망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에서 104번째, OECD 국가 중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 대상자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접종을 응원만 하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를 이끄는 솔선수범 리더가 필요한 시국이니까요. 오늘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의 행보가 1호 접종자 구경 목적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발걸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예, 신경민 의원 오늘 그 유승민 의원이 아까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마포 이렇게 보건소 갔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나 1호 접종 나 먼저 맞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안 했더라. 여전히 아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마 혹시 그랬더라면 왜 대상자도 아닌데 맞았냐고 아마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시비는 걸리는데 이제 시비는 좀 저는 자제하고 예. 이 백신과 하여튼 이 감염병을 종식에 좀 정치권이 목소리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도 하는 거죠. 접종이. 많이 늦었죠. 아까 총리는 집단 면역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더 노력해가지고 백신을 빨리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치명률을 낮추는 문제도 있지만 백신 속도가 맞는 접종 속도가 빨라져야지 이게 감염 대상자 지수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씩 정상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 순서로는 세계 102번째, OECD 중에 꼴찌 이걸 실감하지 못하시는데 뭐 이제 다른 나라는 더 많이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변명들을 하시는데 이웃 대만을 저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대략 오늘 지나면 8만 9천 명 되거든요. 사망자 수는 1,500명을 넘습니다. 대만은 확진자 수가 그게 1%도 안 되는 한 900명 순입니다. 사망자는 0.5%인 9명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면 코로나의 완전 청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만조차도 이 백신 문제를 거의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백신이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데 예. 그동안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가 지금 TV에 나오셔서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은 계속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등하교 문제 때문에 다음 주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순간이고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 지금 예를 들면 5월 달이나 돼야지 지금 고령자들도 지금 맞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장 지금 학교 선생님들부터 좀 맞춰가지고 그래도 애들 사이에 있어서는 감염이 확산이 적다니까 애들을 지금 학교를 보내야지요. 이렇게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데 여전히 정부의 시간이고 정부가 홍보를 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백신 접종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뛰어다니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거 꼬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수님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역 쪽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정부에서 맨 처음에 좀 늦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부작용도 좀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리가 있는 얘기였습니까? 일단은 그 국민들께서 어떤 백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는 데는 예. 어떤 다른 나라의 선행 사례들이 좀 많이 안심을 시켜주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선진국에서 좀 수천만 명이 맞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2억 명 가까이 맞았기 때문에 뭐 2억 명까지 맞았는데 뭐 어느 정도 말만 들어도 좀 안전성에 그렇죠. 대해서 예. 이해가 들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신데 좀 효과가 더 있는 점은 맞겠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그것이 안정성이 확인됐을 때 우리가 원할 때 빨리 맞을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좀 이어졌으면 더 좋겠는데 이건 백신을 빨리 한꺼번에 많은 양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공급이나 유통이 좀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예. 이미 성계약을 했어도 왜 백신을 빨리 안 주냐 뭐 이런 논쟁도 많이 예.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백신들을 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서 많이 생산도 하고 안전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백신들이 계속 승인을 받고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얀센이라든가 노바백스 같은 백신들도 이제 계속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백신들이 승인을 받게 되면 백신 공급이 더 빨라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조금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백신 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공급에 또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가 백신을 더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고 또 빨리 많은 백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처음에 우리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 백신도 꽤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관련된 학술 자료를 발표를 안 해서 예. 조금 많이 의문을 가지고 봤었는데 꽤 신빙성 있는 자료를 예. 발표를 했고요. 다만 그것이 91%라는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임상 시험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만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의 특성, 거기 좀 GR 그룹이 유행하고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발이나 남아공발 변이가 적어서 또 효과가 좋은 것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백신이 더 좋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 좀 보일 수가 있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전 국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맞으면서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모아서 안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또 보고해 주면은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겠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춘천의 공장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나라 만약에 안정성, 효과성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으로 제2차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집단 면역 형성되는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지요? 11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어느 정도 접종을 마치고 예. 그로부터 한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몇 %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주변에 방어막을 쳐줄 수 있는 예. 그런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3 정도로 봤을 예. 때 한 67% 정도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면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R값이 1 이하가 돼서 계속 줄어들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수 있겠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항체를 가지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체 면역력이 생기는 방어율에다 더해서 전파력도 우리가 설사 감염된다고 해도 낮출 수가 있겠고 감염 기간도 또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가 이제 우리가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를 낮추는 효과도 있겠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수칙,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이거를 더 잘하게 되면 예. 굉장히 많은 상승 효과가 있고 한 30%만 접종을 해도 우리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사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올해 독감 예방 접종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예. 잘해서 유행을 줄였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19도 예방 접종을 마치면 독감 예방 유행처럼 굉장히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또 긍정적으로 좀 보다 빨리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질 없이 백신 접종 착착 진행돼서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했을 때 좀 주의할 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심해서 자칫 또 큰 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3.1절까지 사흘 연휴가 시작이 되고 또 3.1절 집회를 일부 단체들이 예고하고 있어서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법원이 3.1절 집회를 불허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